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여름 임대생 마르코 아센시오, 마커스 레시포드, 악셀 디사시를 잃었지만 주요 선수들의 이탈은 막으며 스쿼드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와 모건 로저스가 여전히 팀에 남아있고, 특히 지난 시즌 구단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한 올리 와킨스 역시 그대로입니다. 프리시즌에서도 물오른 골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뉴캐슬을 상대로 한 홈 경기 4경기 모두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르티네스가 지난 시즌 올드 트래퍼드에서의 퇴장으로 인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아 결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로스 바클리와 안드레스 가르시아도 부상으로 결장하고, 모건 로저스는 발목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입된 에반 게상드가 전방에 투입될 수 있으며 현지 출신 제이콥 램지가 뉴캐슬로 이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제이콥 램지 영입 외에도 아론 램스데일, 앤서니 엘랑가와 말릭 티아오를 보강하며 스쿼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13경기 11골을 기록한 알렉산더 이삭이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고, 조 윌록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앤서니 고든 역시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하며 출전이 가능할 경우 스트라이커 부재 상황에서 가짜 9번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는 리그 6위와 함께 컵 대회에서도 깊은 성과를 내며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유에 밀려 챔피언스리그 복귀는 좌절됐지만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확보하며 이번 시즌 유럽 대회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리시즌 초반에는 연패로 시작했지만 미국 투어를 무패로 마무리했고, 로마전 4대0 대승, 마르세유와의 패배, 비아레알전 승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소화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홈 성적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홈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고, 공식전 기준으로 21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며 그중 마지막 8경기는 모두 승리였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최장 기록이며 최근 뉴캐슬과의 홈 맞대결 6경기 중 5승을 거두고 있고, 지난 4월에는 4대1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캐슬 역시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를 5대1로 대파한 기억이 있으며 시즌 최종일에는 골득실 차로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EFL컵 우승을 차지하며 70년 만에 국내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리그도 5위로 마치며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주요 타깃들을 연이어 놓쳤고, 간판 공격수 이삭이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프리시즌에서도 셀틱, 아스날, K리그 올스타 팀에게 패하고 에스파뇰과 토트넘과는 무승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홈에서 패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은 최근 세 시즌 연속 개막전 승리를 거둔 좋은 기록을 유지 중입니다. 과거 14시즌 동안의 개막전 승리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양팀 모두 전력과 목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아스톤 빌라의 강력한 홈 성적과 뉴캐슬의 프리시즌 부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홈팀의 근소한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과 풀럼의 시즌 개막전은 다양한 변수와 기대 속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양팀 모두 프리시즌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각각 다른 과제를 안고 2025 26 시즌을 맞이합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솔리 마치, 아담 웹스터, 훌리오 엔시소가 모두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잭 힌셰르드와 카를로스 발레바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발레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출전 여부가 더욱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르첼러 감독은 여름 이적생이자 공격적인 성향의 왼쪽 풀백 막심 드쿠이퍼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라인은 루이스 덩크, 얀 파울 판헤케, 그리고 마츠 비퍼 혹은 타리크 램프티가 함께 구성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미토마 카오루와 데니 웰백이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했던 만큼 선발로 나설 것이며, 조르지뇨, 리터와 양쿠바, 민테가 측면 공격수로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는 야신 아야리와 디에고 고메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여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팀 중 하나로 2억 파운드를 지출했지만 유럽 대회 복귀에는 실패하며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6명의 선수를 약 6천만 파운드 이상에 영입했고, 주앙 페드로와 에스투피나는 각각 첼시와 AC 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 성적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총 7경기 중 6승 1무를 기록했고, 특히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2차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 개막전 4시즌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긴 현행 연승 기록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7대0 대패를 당한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동기간 승점 역시 맨시티, 아스톤 빌라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수비수 앤토니 로빈슨이 무릎 수술 이후 프리시즌 내내 결장했고 이번 경기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좌측 풀백은 라이언 세세뇽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라울 히메네스가 선발 출전할 예정이며 에밀 스미스 로우와 자리를 두고 열번 역할을 두고 경쟁한 유망주 조슈아 킹도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프리시즌 최다 득점자 해리 윌슨과 알렉스 이워비가 나설 전망입니다. 풀럼은 프리시즌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알 이티하드, 프랑크푸르트를 모두 꺾으며 3연승을 거뒀고 특히 히메네스의 프리킥 결승골로 프랑크푸르트를 1대0으로 잡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실바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이 매우 수동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백업 골키퍼 벤자민 르콩트 외에는 단 한 명의 영입도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선수단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영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최근 8시즌 중 개막전에서 단 한 차례만 승리를 거뒀으며 이는 2023-24 시즌 에버튼 원정 1대0 승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브라이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0%의 승률을 자랑하지만 원정 기준으로는 최근 7경기 중 단 1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긍정적인 프리시즌 흐름을 보였고 이번 맞대결에서도 서로 골을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브라이튼은 프리시즌의 조직력, 강한 홈 기록, 개막전 연승 행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풀럼의 얇은 스쿼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 브라이튼이 한 골 차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경기를 앞두고 무려 7명의 부상자와 더불어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까지 징계성 제외로 인해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수마는 반복적인 지각으로 인해 UEFA 슈퍼컵 명단에서 제외됐고 프랭크 감독이 그를 이번 리그 개막전에서 용서하고 복귀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부상자 명단에는 제임스 메디슨과 라두 드라구신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며 코타 타카이, 마노루 솔로몬, 데안 쿨루셉스키, 데스티니 우도기, 브리안 힐 등 주요 자원이 대거 빠진 상황입니다. 수비와 중원의 뎁스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도미닉 솔랑케는 수요일 PSG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복귀했으며 이번 주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벌리는 훨씬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스콧 파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거의 전원 출전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장기 부상자 제키 암두니와 벤슨 마누엘은 여전히 결장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중 부상이 있었던 지안 플레밍, 바시르 험프리스, 조던 베이어, 코너 로버츠 그리고 새 영입 마르틴 두브라브카는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두브라브카는 어깨 상태가 괜찮을 경우 골키퍼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수비에는 토트넘 출신의 카일 워커가 포함될 예정이며 아르만도 브로야는 컨디션을 고려해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수요일 열린 UEFA 슈퍼컵에서 PSG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선전했지만 결국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미키 반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득점하며 팀에 희망을 안겼지만 리 강인과 곤살로 라모스에게 실점한 뒤 승부차기에서 반더 벤과 마티스텔이 실축하며 아쉽게 우승을 놓쳤습니다. 특히 텔은 경기 후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적 비난을 받는 등 후유증이 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 체제의 토트넘은 경기력 측면에서 PSG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직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역사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남긴 이후 이번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개막전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과거 승격팀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2차례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에도 승격팀 벌리를 상대로 긍정적인 기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2010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에 맞서는 벌리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46경기 16실점, 30경기 무실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역사적인 수비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에 밀리며 100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고도 우승을 놓치는 아쉬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벌리는 최근 20경기 연속 실점 중이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3경기에서도 모두 패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원정에서는 9경기에서 단 1무만 기록했을 뿐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 PSG와의 경기로 인한 피로감이 토트넘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홈 이점과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실전 경험 부족, 그리고 벌리의 개막전 약세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다소 고전 끝에 토트넘이 한 골차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번 개막전은 토트넘에게 있어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지난 5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극적인 95분 골로 승리하며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름 동안의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은 기대와 동시에 불확실성도 함께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지 브리 감독은 이번 여름 11명의 선수를 새롭게 영입하며 팀의 완전한 리셋을 감행했고 무려 1억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프리미어리그 생존을 위한 본격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프리시즌에서는 9경기 중 단 2승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고 최근 라요 바이카노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리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이 달라졌다고 평가하며 개막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부상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루크 오나인, 아지알리세, 레오 힐대, 데니스 서킨, 로마인 먼들 등 총 5명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먼들은 최소 2개월간 이탈 예정입니다. 여기에 새로 합류한 오마르 알데레테, 아서 마수아쿠, 마르크 기우 등은 경기력 부족 혹은 컨디션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선덜랜드는 이번 경기에 최대 7명의 신입 선수를 선발 명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심에는 새 주장 그라니트 자카가 있습니다. 자카는 클럽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하비브 디아라 그리고 노아 사디키 혹은 앙조 르페와 함께 중원을 이끌 예정입니다. 공격진에는 시몬 아딩그라와 샘스틴 탈비가 엘리에제르 마엔다를 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크리센시오 서머빌이 이번 경기에 결장하며 조지 어시는 발목 부상으로 빠집니다. 골키퍼 마드스 헤르만센은 데뷔 가능성이 있지만 프리시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알퐁스 아레올라가 우선 기용될 수 있습니다. 디우프는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좌측 윙백으로 나설 예정이고 우측에서는 완 비사카가 워커 피터스를 제치고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주장 자로드 보웬이 확실한 선발 카드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4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연속골 행진 중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 구단 역사상 제시 링가드 이후 처음으로 리그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부임 후 다소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강등권에서는 멀어진 1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무함마드 쿠두스, 블라디미르 코팔, 크레스웰, 안토니오 등 기존 자원들이 이탈했지만 엘하디지 디우프, 워커 피터스, 캘럼 윌슨, 헤르만센 등을 영입하며 새 시즌을 데뷔했습니다. 프리시즌에서도 5경기 중 4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에버턴, 본머스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패배와 최다 실점을 기록한 팀이지만 선덜랜드와의 리그 최근 8경기에서는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덜랜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최근 7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지난 2016-17 시즌 맨시티전 1대2 패배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는 변화의 폭이 컸던 두 팀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개막전이 열리는 스테디움 오브 라이트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새로운 감독의 리셋 효과를 기대하는 선덜랜드가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열하고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선덜랜드가 홈의 열기를 등에 업고 개막전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브리 감독 체제의 블랙 캐치가 리그 첫 경기부터 값진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2025-26 시즌 개막전은 명확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레온 치우오네, 예르슨 모스케라, 파비오 실바 등 3명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실바는 이적 시장 마감 전 유럽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어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팀을 맡아 22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구단 내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의 전술은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번 경기도 수비진의 도어티, 아그바두, 토티 고메스가 나서고 주제 4 골키퍼가 마지막 라인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조안 고메스와 안드레가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오른쪽 윙백에는 넬송 세메두의 이탈로 키아나 후보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은 프리미어리그 데뷔가 예상되는 아리아스와 페르 로페스가 중앙 스트라이커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을 지원하는 형태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올여름 케빈 데 브라위너, 카일 워커, 잭 그릴리시 등 핵심 자원이 팀을 떠났고 로드리는 클럽 월드컵 중 큰 부상을 입으며 아직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마테오 코바치치와 칼빈 필립스 역시 아킬레스건 수술 후 재활 중이며 필 포든과 유슈코 그바르디올, 클라우디오 에체베리는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베르나르두 실바가 새 주장으로서 미드필드를 이끌 가능성이 높고 레이 안더르스, 균도안, 니코 곤살레스 등과 함께 중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백에는 과거 울버햄튼 소속이었던 아이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설 수 있고 공격 최전방은 프리시즌을 포함해 울버햄튼 상대로 5경기 8골을 기록한 엘링 홀란이 선발로 출격할 전망입니다. 사비뉴는 토트넘 이적설이 돌고 있지만 스쿼드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티는 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와 함께 무관으로 마무리하며 8년 만에 트로피 없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식기를 통해 컨디션을 조절했고 프리시즌은 단 2경기만 치르며 체력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올 시즌 시티는 9년 연속 원정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며 지난 8번 중 7승을 거두고 19득점 2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8번째 연속 시즌을 맞이하지만 8월 리그 경기에서는 단 1승만을 기록 중이고 개막전은 최근 4시즌 연속 패배 중입니다. 맨시티와의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도 단 1승만을 거뒀으며 지난 시즌에도 시티에 2차례 모두 한 골 차로 패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버햄튼은 홈 2점과 감독 교체 이후 향상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버티려 하겠지만 맨시티는 비록 주전 몇 명이 결장하더라도 스쿼드 깊이와 압도적인 개막전 성적 그리고 혼란의 상대 전적 등을 감안할 때 한 골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다소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시티의 전술적 완성도가 경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2025-26 라리가 시즌 개막전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확실한 색깔과 기대감을 안고 시즌을 시작하는 가운데 경기 양상은 균형 잡힌 초반 전개 속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높은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는 주축 미드필더 사모 코스타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 외 전력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아라사테 감독은 선발 명단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선택지를 두고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베다트 무리키가 선발로 낙점될 전망이며 바르셀로나에서 새롭게 영입한 파블로 토레가 데뷔전에서 친정팀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지 다르데르와 아사노 타쿠마가 공격 이선에서 무리키를 지원하고 중원은 마누 모를라네스와 오마르 마스카렐이 중심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13승 9무 16패를 기록하며 승점 48점으로 리그 10위를 차지했고 유럽 대회 진출권과는 단 4점 차이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토레를 포함해 루카스 베르그스트렘, 마테오 조셉 등의 보강을 통해 상위권 도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도 6경기 중 3승을 거두며 무난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극심한 열세를 보여왔습니다. 라리가 최근 15경기에서 1승 14패로 마지막 승리는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지난 시즌 2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5로 대패한 바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겐이 허리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다니 올모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조안 가르시아, 마커스 레시포드, 루니 바르그지, 제라르 마르틴, 마르크 베르날, 슈체스니 등 6명의 선수 등록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르시아는 최우선 등록 대상이며 그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는 페르민 로페스와 페란 토레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하피냐, 균도안, 베르나르두 실바 등이 경기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전방은 엘링 홀란에 맞설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른 라민 야말이 공격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한시 플릭 감독 체제에서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스페인 슈퍼컵까지 휩쓸며 3관왕을 달성했고 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할 만큼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마커스 레시포드와 루니 바르그지,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를 영입하며 필요한 포지션 보강에 집중했습니다. 클럽 월드컵 불참 덕에 여름 휴식기를 충분히 활용했으며 프리시즌 4경기를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는데 그중 하나는 코모를 상대로 한 5대0 완승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마요르카는 홈 이점을 기반으로 분명히 바르셀로나를 괴롭힐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와 공격 전개 능력, 조직력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으나 결국 바르셀로나가 2대1 혹은 3대1과 같은 스코어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베스와 레반테의 라리가 개막전은 두 팀 모두에게 올 시즌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시즌 목표가 잔류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른 시기부터 승점을 쌓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알라베스는 현재까지 특별한 부상 이슈 없이 전원이 출전 가능한 상태이며 쿠데 감독은 선발 라인업 구성에 있어 반가운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여름 과거 레알 마드리드 출신 스트라이커 마리아노 디아스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고 카를레스 알레냐, 조니 오토, 파블로 이바네스 등도 새롭게 합류해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알라베스는 38경기에서 10승 12무 16패, 승점 42점을 기록하며 15위로 간신히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쿠데 감독 체제하에서 팀은 이번 여름 총 7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프리시즌에서는 5경기 중 2승 1무 2패라는 성적을 남겼으며 최근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빌딩이 필요했던 스쿼드는 새롭게 개편된 모습으로 새 시즌에 임하게 됩니다. 레반테는 2021-22 시즌 라리가에서 강등된 이후 새 시즌 만에 세군다 디비시온 챔피언으로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42경기에서 22승 11무 7패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레알 오비에도의 승점 4점 앞선 상황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다소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오라사가스티, 알폰소 파스토르, 케르빈 아리아가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고두인 코야리프, 마티아스 모레노, 알란 마투로, 카를로스 알바레스 등은 경기 직전까지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지난 시즌 11골을 기록한 로저 브루게와 9골을 넣은 이반 로메로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을 예정이며 새로 영입된 제레미 토란과 코야리프 역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는 6경기 중 3승을 기록하며 무난한 준비 과정을 보였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오세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은 2022년 5월 라리가에서 열렸고 당시 레반테가 3대1로 승리했지만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알라베스가 16승 8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2점을 갖는 알라베스는 전력 개편과 부상 없는 풀스쿼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레반테는 다수의 부상과 컨디션 점검이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 베스트 라인업 가동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경기 흐름 속에서 알라베스가 1대0 혹은 2대1과 같은 근소한 차이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반테도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스쿼드의 완성도와 경기 운영 면에서 홈팀 알라베스가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발렌시아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2025-26 라리가 개막전은 양팀 모두 리빌딩과 변화 속에서 시즌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지난 시즌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두 팀은 올 시즌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는 반등의 출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알베르토 마리, 스톨레 디미트리에프스키, 세르지 카노스를 부상으로 잃었고 티에리 코레이라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골키퍼로는 여름에 새롭게 영입한 훌렌 아기레사발라가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며 수비 라인에서는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적해온 25세 조세 코페테가 중앙 수비수로 데뷔할 전망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하비 게라를 둘러싼 이적설이 여름 내내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았으나 그는 최근 메스타야에서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며 구단에 남기로 했습니다. 공격진에는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다니 라바, 필립 무그리니치 등 여름 이적생들의 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토리노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1승 13무 14패, 승점 46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이는 전 시즌보다 3계단 하락한 성적이었습니다. 명문 구단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은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며 이번 시즌은 카를로스 코베란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안착될지가 핵심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11위로 마무리하며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리그 순위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팀을 이끌어온 이마놀 알과실 감독이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감독으로는 구단 2군 팀을 맡았던 세르히오 프란시스코가 내부 승격되었고 이번 시즌이 1군 지휘봉을 처음 잡는 도전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총 7경기를 치르며 단 1패만을 기록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소속 본머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스쿼드 상에는 마이너 부상 중인 욘 고로차테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이며 일본 대표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가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공격에서는 미켈 오야르사발이 최전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곤살로 게데스는 벤치에서 출전 기회를 엿볼 전망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맨디가 아스날로 이적하며 팀에 큰 공백이 생겼지만 수비 보강을 위해 뒤에 칼레타카르를 이용해서 임대로 영입하며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 4번의 리그 맞대결 중 3번은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리하며 근래 전적에서는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전력상 큰 차이는 없으며 리빌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막전 특유의 신중한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렌시아는 홈 이점을 안고 있지만 레알 소시에다드는 더 안정된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0대0 혹은 1대1 무승부와 같은 저득점 경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팀 모두에게 있어 무난한 출발이 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